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자, 8페이지 어때요? 페이지 8페이지. 같은 것이 있는 수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 같은 것이 있는 수열, 이렇게 아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들은 마음대로 부르기 때문에 다 적어놨어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 뭐냐?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죠? 3팩이죠? 그러면 A,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이거는 공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3팩이 아니잖아, 그지? 어떻게 해야 돼? B의 위치를 옮기면 되니까 세 가지겠죠? 그지? 네, 이걸 이제 공식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은 게 섞여 있을 때도 우리가 공식으로 풀고 싶다 이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를 다르다고 생각하면 A1, A2라고 하면 3팩이 여기 있죠? 6가지잖아? 그걸 다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죠. A1, B, A2, A2, B, A1, B, A1, A2, B, A2, A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실제로 우리는 A1, A2가 구분이 없는 경우를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다시 집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개씩 경우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하면 3팩이었는데 두 개씩 경우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로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저 나누기 2가 뭐냐? 얘네들끼리 나열되는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2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A, B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일단 다르다고 생각해. A1, A2, A3 그러면 4팩이 돼야지. 하지만 쭉 그 4팩까지 나열해보면 어떻게 해요? A1, A2, A3가 여기 나열되는 만큼이 다 겹치니까 3팩으로 나열이 돼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의 원리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렇다면 A, B, B, C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6팩이 돼야죠. 그지? 근데 얘네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겹치니까 2팩이 되겠지. 근데 얘네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또 다 겹치니까 3팩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게 된다.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원리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두 가지 상황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바로 순서 구조, 두 번째 출강구.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풀어 나갈 때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적용합니다. 순서 고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부모와 아이 넷. 아까 1번 문제 부모 아이 넷이 원탕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 그지?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갔어. 웬일? 영화관에 사람이 너무 많아. 줄을 서야 되는데요. 아빠가 사실 가부장적인 사람이라서 가부장적이 뭔지 알아요? 엄마 뒤통수를 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꼭 엄마보다 앞에 줄을 서야 돼. 그래서 6명이 줄을 서는데 아이, 아빠, 엄마 이렇게 아이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이, 엄마, 아빠 이게 너무 싫어. 심지어 엄마가 맨 앞에서 줄을 안 서거든. 그래서 반드시 아빠가 엄마보다 앞에 줄 서도록 6명을 줄 세우는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다면 뭘 가질 때는 이렇게 했죠. 6개 자리인데 아빠, 엄마가 특별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뽑아요. 아빠, 엄마 자리를 뽑아요. 그럼 나머지 4팩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을 알고 나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빠, 엄마, 아이 넷이잖아요. 아이 원수 쓰고. 그럼 아빠, 엄마가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여기에 같은 문자로 치환해버려요. 그럼 이렇게 6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6팩, 2팩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상상하면 돼요? 이걸 실제 배열하면 X, A, X, B, C, B, C, X, X, B, A 그다음에 A, B, C, D, X, X 뭐 이렇게 중립중만 나오잖아요. 그지?
이렇게 된 걸 치환한 걸 다시 돌려준 거죠. 아빠, 엄마. 이 앞에는 아빠, 치환한 걸 돌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 튀어나온다. 이런 원리. 이해되나요? 자, 됐죠?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뭐예요? 멀어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자, U가 R보다 앞에 오고 R이 E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앞에, 앞쪽에, 얘는 얘보다 앞쪽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치워놔. 이걸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6팩, 2팩, 3팩.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이해가 되나요? 자, 지금은 굉장히 덥지만 사실 가을 되면 선선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여기 창가잖아요, 그지? 여기 창문이 총 4개가 있는데요. 가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야, 선선하니까 에어컨 끄고 우리 창문 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블라인드부터 치워야 되겠지, 그지? 자, 블라인드도 그냥 4개 있다고 할게요. 블라인드 4개랑 창문 4개를 열 거예요. 저기 윤성이가 앉아서 열다가 문득 생각하죠? 이걸 여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지? 그냥 한 다음에.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대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거 알겠어요? 블라인드 4개는 당연히 다 다르죠? 1번 창문, 2번 창문, 3번 창문 이렇게 있으니까. 그지? 창문도 1, 2, 3, 4 다 다릅니다. 이쪽이 나한테 제일 가까운 건 2번째, 3번째, 4번째. 근데 창문을 열면 반드시 블라인드를 먼저 올려야죠. 설마 블라인드 안에 들어서 창문 먼저 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번 창문에 1번 블라인드와 1번 창문, 2번 블라인드와 2번 창문, 3번 블라인드와 3번 창문, 4번 블라인드와 4번 창문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지? 네, 그러니까 이 8개를 차례차례 여는, 그러니까 8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나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결국 AA, BB, CC, DD를 나열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야? 8팩을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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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이해되죠? 이게 바로 순서 고정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죠. 거기 21번 22번 다 쉬운 문제네요. 21, 22, 23을 한번 해보세요. 21번, 22번, 23번. 잘 안 되면 22번부터 해도 돼요.
22, 23이 다 잘 되면 20번으로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해봐야지. 자,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23번이 제일 쉽죠? 22번하고 23번이 뭡니까? 네, 23번. 자, 두 개 과목은 각각 두 개의 수준이 있어서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해야만 수준 2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학 A와 수학 B 사이에 순서가 있고 과학 A와 과학 B 사이에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학을 A라고 치환하고 과학을 B라고 치환하면 A, B, B, C,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뭐요? 600, 600. 그 다음에 22번. 스코어를 나열하는데 C가 S보다 A고 얘네끼리 순서가 있는 것도 어떻게? 얘네를 치환하면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역시 600, 200, 600이네요. 저기 똑같나? 그런가 봐요. 네. 자, 21번 좀 까다롭나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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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를 나열하는데 C와 D 사이에 두 개 이상의 문자가 두 개 이상? 두 개거나 총 몇 개? 다섯 개네. 두 개거나 세 개거나 네 개거나 다섯 개네.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정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그 뭐든지 한 번에 풀 생각을 버려야 돼요.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원래 대종입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식만으로 깔끔하게 모든 걸 다 풀어버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6번이 낫지 않겠냐? 그러면 C와 D 사이에 한 개만 들어가니까 없든다. 철이 이게 나와. 전체는 이걸 나열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7팩을 2팩, 3팩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빼봅시다. C와 D 사이에 한 개를 넣어요. 한 개를 넣으면 또 한 가지 경우가 이제 고민이죠. A가 들어갈래, B가 들어갈래. 네, 그거 다 나눠서 해야죠. 그래서 C와 D 사이에 A를 넣어볼게요. A를 넣으면 이렇게 하면 A가 하나 남고 B, B, B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가 딱 들어가면 이게 하나로 봐야죠. 하나로 움직여요. 그러면 총 몇 개? 5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수가 되니까 5팩 3팩으로 나눠야죠. 그 다음에 CD는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곱하기 2를 해야죠. 됐죠? 됐고 그 다음 또는 자 이번에는 C, D 사이에 이제 B가 들어가요. B가 들어가면 B가 두 개 나갔네요. A 두 개네요. 이걸 나열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여전히 5개 그래서 5팩 CD는 자리를 바꿔 2. 그 다음에 여기는 2팩 2팩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CD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CD끼리만 이웃하는 거죠. 그러면 A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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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이걸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총 몇 개? 6개네. 6팩이고 CD가 자리 바꿔 곱하기 2고 6팩 3팩으로 나눠야 되잖아. 이렇게 간다 거죠. 자, 계산할까요? 7, 6, 5, 4 520, 16에 40, 420 빼기 이거는 54, 20, 40 이거는 120인데 4로 지우면 60인가요 그럼?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654 지우고 20, 120 뭔가 180, 220 맞구나. 그래서 200 됐죠? 네, 그렇게 풀어라라는 얘기예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20번은 이런 거죠. 6개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또는 세 계단씩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했는데 네, 계단이 이렇게 있다고. 이거 사실 수열로도 풀 수 있고 경우의 수로도 풀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인데요. 지금 경우의 수 관점에서 보면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요. 6번 밟고 올라가면 되죠. 어떤 애는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요. 나는 기니까 이렇게 두 번만에 올라가죠. 그러다가 한 번 올라갔더니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한 번씩 올라가는 걸 1로 표현하면 이렇게. 두 번 올라가는 걸 섞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즉 그냥 숫자 6을 만드는 개념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1과 2를 섞은 거는 2를 있겠네요. 그 다음에 1과 3을 섞어보면 이렇게 되죠. 3 두 번도 있겠죠. 2와 3을 섞을 수는 없고 1, 2, 3을 다 섞으면 이렇게 되나? 그죠? 경우가 또 있나요? 더 이상 없는 거 같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나열해야 되죠. 왜냐면 자, 이게 두 칸 점프를 언제 할래? 첫 번째 할래? 마지막에 할래? 이런 순서가 또 있잖아. 얘네를 배열하는 건 당연히 한 가지. 이건 뭐야? 같은 것이 있는 5팩, 4팩, 7팩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4팩, 2팩. 그럼 2, 2는 한 가지고 1, 1, 2, 3은 4팩, 3팩, 3, 4, 한 가지고 그 다음에 3팩. 이렇게 계산하시고 이런 얘기죠. 이게 되겠죠? 어떤 문제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페이지 929 문제가 좀 어려워서 되지. 네, 그리고 경우의 수 확률 문제가 좀 매년 조금씩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학교에 이상하게 확성을 좀 어렵게 되는 학교입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필요한 개념 이제 또 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간이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최단거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두 번째 최단거리인데요. 순서 보죠. 이게 최단거리죠. 그림의 한계예요. 여기는 학교고 여기 집입니다. 자, 윤서는 학교가 끝나면 최단거리로 집으로 가죠. 그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자, 집 끝나자마자 집으로 최단거리 이렇게 갑니다. 다음날 학교가 끝났어요. 또 최단거리 가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가죠? 다음날 또 최단거리 가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엄청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실이죠? 집에 최단거리를 가려면 위로 반드시 4번, 오른쪽으로 5번 가야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그죠? 그래서 자, 학교에서 집까지 최단거리를 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 이 화살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같았던 거죠. 그래서 위로 가는 화살표를 우리가 A라는 문자로 치환해보고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B라는 문자로 치환한다면 결국은 A 4개와 B 5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같았다. 그래서 최단거리가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최단거리 원리. 자, 그럼 이제 이용을 해보죠. 학교가 끝나면 최단거리를 집으로 가던 어느 날 P 지점에 떡볶이 가게가 생겼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이제 최단거리로 P를 갔다가 최단거리로 집으로 가야지.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S에서 P로 가고 P에서 H로 가고. S에서 P로 가는 거 보니까 오른쪽 3번, 위쪽 2번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5팩, 3팩. 그 다음 P에서 H로 가는 거는 역시 오른쪽 2번, 위쪽 2번이니까 동시에 4팩, 2팩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게 한 달간 했더니 떡볶이 물렸어요. 빨간색만 봐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 지점을 절대 지나지 않고 최단거리로 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뭔가 쉽죠? 당연하죠. 네. 그렇게 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지진이 발생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가 이해지지 않네요. 자, 지진이 발생해서 여기가 길이 없어졌습니다. 떡볶이 집도 없어졌죠. 자,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자, 여기도 없어졌어. 심각한 재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학교랑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등교는 꼭 해야 돼요. 학교가 끝나면 최단거리 이제 집으로 가야겠어? 어떡합니까 이제? 저런 게 문제죠, 그지? 저런 게 문제. 또 이런 것도 있죠? A에서 B로 최단거리로 가는데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여 갑자기 여기 호수가 생겼어요.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최단거리로 B로 가야 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숫자를 세죠. 숫자를 세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원래 서술형에 쓰려면 경우를 다 나눠가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공식은 사실 이런 직사각형밖에 적용이 안 되죠. 이렇게. 여기 뭐 한 칸 정도 없다라면 전체에서 여기 지나간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가 없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경우를 엄청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숫자 세는 방식이 가장 잘 먹히는데 숫자 세는 방식을 의외로 잘 못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그냥 최단거리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세면 끝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최단거리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이렇게 교차로마다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 가지죠. 여기도 한 가지고 여기까지 다 4네요. 여기는 굳이 안 써도 되고 없으니까 여기 한 가지고 여기 한 가지고 한 가지고 경우의 수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에 숫자를 적으려면요 이 방향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방향을 보면서 이전까지는 이렇게 모이죠. 그럼 여기의 숫자는 여기와 여기의 합이죠. 여기가 아직 안 적혔네. 그럼 여기 먼저 해야 안 적혔네. 그럼 여기의 숫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가 왔으면 1인 거 좋겠네.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숫자 다 있네? 2죠. 여기는 얘랑 얘랑 합치죠? 3이죠. 여기는 이렇게 4개. 이게 이제 숫자를 세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1이니까 2가 되겠죠. 자, 얘는 3이죠. 여기는 4죠. 그 다음에 여기를 세야겠네요. 이건 4죠. 자, 여기는 이게 없죠? 얘만 넣은 거죠. 4겠네요. 여기는 이제 4, 4에서 8. 자, 여기는 아직 얘가 없죠. 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4. 청각이 하면 다 셀 수 있어요. 이게 10이죠. 그러면 자, 여기는 이거밖에 없는 1. 아, 여기 쓸 게 아니고 여기는 여기 쓰면 되죠. 여기가 4인 거죠. 여기는 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8이고 그 다음에 20이고 여기가 13이고 그래서 33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를 조금만 연습하면 뭔가 직사각형에 맞지 않는 이상하고 삐딱한 모든 최단거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단거리 방향이 바뀌는 건데요. 이쯤까지 갈 때는 어떻게 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자, 얘는 이게 없네요. 이것만 오니까 1이죠. 여기는 이렇게 합쳐져서 2지. 3이지. 여기는 3인가요? 자, 여기서 함정이 최단거리인데 여기로 올라가면 최단거리죠. 왠지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이리로 가도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한 번 더 갔잖아 지금. 이거는 어쩌다 문제가 페이크가 됐는데 여기는 필요가 없죠. 다 지우면 이 최단거리가 아니지. 그치? 여기 그냥 3이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오니까 3이죠. 자,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쪽이 되는 거죠. 얘는 내려오죠. 3이죠. 얘 이거밖에 없죠. 3이죠. 여기도 3이고 얘는 이제 6개고 9개고 얘는 이쪽이 없으니까 6이고 여기 15고 그래서 15. 이런 식으로 잘 세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최단거리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방향을 체크하면서 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이 세는 거는
사실 모든 최단거리 문제에 쓸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자, 거기 27번 문제를 보세요. (27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주겠습니다. A, P, B, B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P에서 뭐라 그러냐면 P에서 우회전이 안 된대요. 근데 좌회전 우회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운전 안 해도 자전거 타잖아, 그지? 우회전이라는 게 뭐죠?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돌면 우회전이죠. 어느 방향으로 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 이렇게 돌면 우회전이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만약 내가 이렇게 진입을 해, 그럼 이쪽으로 못 가 이거죠. 만약 이쪽으로 진입을 해, 그럼 이리로 못 가 이거죠. 근데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최단거리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왔을 때 아래로 내려갈 일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일로 진입하는 건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거. 근데 일로 진입할 때는 이쪽 오른쪽으로 못 가니까 그거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풀려면 경우를 나눠야죠. 이쪽과 이쪽이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 경우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한 방에 당연히 못. 그래서 일로 들어갈 때와 일로 들어갈 때로 경우를 나눠. 그 얘기는 이전까지 그리고 요전까지 경우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나왔죠. 1번 케이스는요. 요전까지니까 이렇게 박스가 보이죠?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뭐예요? 4페이지 페이지. 그와 동시에 자 여기에 외길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회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박스가 또 보이죠? 그래서 4페이지. 자 또는 경우를 나눈 거니까 더 해야죠. 두 번째는 자 이쪽으로의 진입을 갑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보이죠?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이니까 4페이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냥. 간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네 이거만 잘한 끝이에요. 이거 맞죠? 우회전이 안 된다. 그럼 그냥 직진해야죠. 여기까지 그냥 쭉 한 가지 외길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박스가 나오네요. 그래서 3페이지.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해 줄 거예요. 4, 36에다가 12, 48. 피를 많이 넣었어요. 아, 네,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는 P를 지나가는 경우. 문제를 안 읽네. 네, 여기서 P까지 가는데 P에서는 우회전이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러면 P를 지날 때도 이게 P를 안 지날 때도 필요하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에서 P를 지나가는 경우 빼야죠. 네, 전체는 1, 2, 3, 4, 5, 1, 2, 3, 4니까 9페이지 앞에. 자, 어디서 P를 지나가는 경우는 여기서는 지금 우회전 적용은 필요 없습니다. 이 전체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한 거잖아.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건 5페이지 203대 P에서 B까지 가는 건 4페이지 200. 이거는 9876 4321이니까 14에다가 9436 126에서 10이고 60을 빼네요. 66하고 48을 나오면 100 113면 114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숫자 세기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무모해 보이긴 하는데 잘 세면 돼요. 지금부터 해볼 테니까 보세요. 요즘 지울게요. 자, 이게 되겠죠?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건 쓰면 돼요. 3, 6, 7, 4, 5, 6. 여기가 애매하죠. 일로 갈 때는 뭐 아무 데나 가고 일로 갈 때는 직진만 해도 그러지. 그래서 안 세면 돼.
여기다 숫자를 적지 않아요. 안 적고 바로 다음을 적어요. 그럼 잘 봐요. 여기는요. 얘랑 얘가 모이는데 얘는 여기서 오는 거죠. 얘가 일로 와도 되나요? 얘는 되죠. 얘는 되나요?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더 하는 거예요. 얼마? 11. 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얘가 와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와도 되죠? 이거 와도 다 되죠. 이거 3개 더 해야죠. 이거 얼마야? 10, 10하고 20. 이렇게 하면 셀 수 있는. 그럼 여기는 얼마야? 30. 여기 17. 20, 11, 30. 여기는 66. 30, 17, 48. 더해서 얼마? 114.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히만 세면 다 풀리는. 근데 학생들이 제대로 못 세고 맨날 모르겠다. 안 된다.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다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잘 해보세요. 연습하면 꽤 강력합니다. 이런 문제가 서술형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죠? 이렇게 풀어줘. 서술형으로 사실은 잘 안 내긴 합니다. 왜? 선생님들 채점하기 너무 귀찮아요. 그렇죠? 각자 자기 방식으로 막 써버리니까 그걸 다 채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나오긴 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네. 우리 저기 투표구에서 서술형으로 출제를 바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나와 이 정도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쓰는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1번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 2번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 했는데 자 1번만 설명하고 여기는 뭐 똑같이 하면 되니까 이걸 출제했다는 건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거죠.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 지금 이게 딱 직사각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공식을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향이 이런 거죠. 경우를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방향이 지금 이렇죠. 이렇게 딱 보면. 내가 최단 거리로 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관문을 만들어서 경우를 나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여기. 이 세 가지로 경우를 나눠. 근데 여기를 PQ야.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A에서 R을 거쳐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대각선으로 경우를 나눠줘야 얘가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세서 나오면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최단 거리 방향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경우를 나누면 뭐 대부분이 된다. 해보세요. A에서 P로 가는 경우. A에서 P로 가는 경우 끝났어요. 지금 박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500, 200, 400. 이거 동시에 P에서 B로 가는 건 400. 400, 200. 그다음에 A에서 Q로 가는 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5개 4개니까 500, 500, 400. 그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건 3개 1개니까 400, 300. 그 다음에 마지막 R을 거치고 가는 건 A에서 R까지는 그냥 한 가지네요. 한 가지. R에서 B로 가는 건 그냥 네, 이걸 다 더하면 서술형이 그냥 이런 식으로 써준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최단 거리는 별거 없네. 네, 쉬운 것만 해도 그렇지. 그러면 어렵게 나오기도 하느냐? 네, 어렵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나만 보여줄게요. 근데 어쨌거나 이 숫자 세기를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뭔가 좀 불편하고 그런 최단거리 문제를 숫자로 세면 다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강력하니까 참고하고요. 자, 어려운 문제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30번인데 30번을 하려면 배경 지식이 하나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30번과 관련해서 배경 지식을 하나 설명해 주세요.
얘기하면 되겠고 일명 벽치고 오는 문제라고 보면 벽치고 이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네. 옛날부터 이렇게 다 불렀던 거예요. 선생님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보자. 자, 이 벽을 치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를 말해요. 최단 거리를 가는데 저 벽을 반드시 치고 가야 돼요. 선착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딱 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봐. 이래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치고 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생각해보면 개수가 다 똑같아요. 이런 거.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몇 가지. 이해되죠? 벽치고 오는 문제라는 거? 되게 빠르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줄 건데요. 첫 번째, 벽치고 있는 문제에서 이거를 이제 푸는 유명한 방법은 이제 대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첫 번째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간 거는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죠.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러 이미지. 그 다음에 아까 얘는 어떻게 갔어?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얘는 이렇게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갔죠? 걔는 이렇게 가면 되죠.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대칭을 만들면 그냥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1, 2, 3, 4, 1, 2, 3, 4, 5, 7 뭐야 개수 안 맞죠? 덜 만들었네? 자 소리 다시 하나 둘셋 이렇게 가면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맞죠? 이 네 개를 그대로 이렇게 대칭을 시킨다. 이해됩니까? 알아들어요? 네, 그러면 답은 뭐예요? 가로가 4개고 세로가 8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4개, B 8개, 이거 12팩, 4팩, 8팩 이렇게 하면 풀어낼 수 있다. 이해됩니까? 네, 똑같은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유명한 문제를 넣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 밑에 공간에다가 더 유명한 문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지도가 늦어졌지만 몇 번 다 배워야 되니까. 자, 이 집입니다. 집? 아니지. 여기 학교죠. 여기 집이에요. 자, 여기 되어있어. 자, 여기는 도서관. 자, 방학을 맞이해서 지은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최단 거리에서 도서관에 갑니다. 가다가 어떤 교차로 해서 오늘 좀 몸이 아픈데? 집으로 가버렸죠. 다음날 지윤이는 오늘 진짜 해야지. 진짜 다 왔어요. 도서관까지 다 왔는데 내일부터 할까? 집으로 갔어. 그 다음날은 자 오늘은 내일부터 하자. 자, 이렇게 어떤 교차로를 지나갈 때마다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네. 여러분 작심 3시간이라고 하나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날은 도서관 가야지? 집으로 가자. 자, 이따가 생각했죠, 지윤이. 좋은 수도 몇 가지일 거야. 자, 이렇게 지윤이가 최단 거리로 도서관을 향해 가다가 절대 도서관이죠. 스카이로 가다가 스카이 도착하지는 못하고요. 교차로만 어떤 교차로든 이미의 교차로에서 생각을 받고 최단 거리로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방금 이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 이해는 했나요? 문제 이해도 안 됐어요? 다시 설명해 보면 끝나고 최단거리로 쓱 하고 가다가 배가 아픈데 이러고 집에 갔다고요. 자, 또 설명해 줘요. 이렇게 오늘 공부해야지 하다가 내일부터 할까 이러고 갔어. 이렇게 가다가 갔어. 이렇게 가다가 갔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해가 안 되나요? 납사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해했나요? 이건 이해를 했어요? 이게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5년 전 모의고사에 있습니다. 뭐 지윤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좀 각색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자, 방금 뭘 배웠죠? 벽 치고 오는 문제. 이 벽을 치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벽에다가 이렇게 대칭을 시켰죠. 그러니까 지윤이가 집에 가는 포인트는 여기가 다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그죠? 스카를 갈까? 집에 가자. 스카를 갈까? 집에 가자. 스카를 갈까? 집에 가자. 자, 스카를 갈까? 집에 가자. 북한보다 좀 고민한데요. 예시예요. 자, 이 모든 데가 포인트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를 벽으로 만들고, 여기를 벽으로 만들고, 여기를 벽으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돌아간 모든 경우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여기를 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작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돌아간 것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돌아간 건 여기를 벽으로 해서 여기다 하나 더 만든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그건 뭐야? 이거죠. 이렇게 갔어? 그럼 이거죠. 이렇게 가? 그거는 이거. 그리고 가로는 4개고 세로는 6개죠. 이거 뭐야? 10회? 4회.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이 라인에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2개인 거죠. 이 라인에서 돌아간 거는 여기를 벽으로 해서 또 이렇게 대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어? 그럼 이렇게. 가로 4개고 세로 4개가 되죠. 이거 뭐야? 이거네? 8패? 4패.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이 라인에서 돌아간 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벽으로 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가로가 4개고 세로가 2개가 되니까 이번엔 6패? 4패.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다. 그런 이야기. 됐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중요한 문제. 자, 넘어가고요. 원래 오늘 저기 이항 정리 조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중복 조합까지만 해요. 감사해요. 네 번째 중복 조합을 배우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선열과 조합의 제일 중요한 내용. 아까 시작할 때 중복 순열을 배웠죠? 중복 조합인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중복 조합은 뭐겠어요? 조합 중에서 중복 조합인 거 어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중복해서 뽑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복 조합 제일 중요합니다. A, C, R이 이거랑 다시 비교해 줍니다.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하는 경우 중복 조합 NH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하여 알개를 선택하는 경우 이게 중복 조합.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태경이가 집에 있는데 집에 하도 놀고 있어. 엄마가 야너 과일 하나 사갖고 와. 자, 과일 가게 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여튼 어떻게든 10개만 사갖고 와 이렇게. 자, 과일 가게 갔더니 어떻게 되죠? 사갖고 와. 네, 귤, 바나나 딱 4개 팔아요. 자, 그래서 생각하죠. 뭘 살까? 난 사과를 좋아하니까 사과 10개 아니면 사과 5개 아니면 사과 4개, 배 4개, 귤 2개 아니면 사과 4개, 배 3개, 귤 3개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살 수 있겠죠, 그지? 뭐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해서 10번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중복조합 4H70입니다. 중복조합은 굉장히 혼동스러워하기 때문에 많이 선생님이 철저히 예시를 잘 기억하기 중요해요. 예시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배경 지식. 지금부터 예시들을 다 적어줄 건데 저 예시들을 완전히 숙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알겠지만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NCR 이러면 어떻게 돼요? N이 R보다 반드시 커야 되지. 같아도 되지만 근데 중복조합 중복순열은 N이 R보다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복해서 뽑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투표. 두 가지가 있죠.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 기명 투표와 공개 투표라고 하고 이건 뭐 기명 투표. 기명은 자기 이름을 적어낸다는 얘기예요. 무기명은 자기 이름 없이. 자, 우리 반에 지금 20명이 수업을 듣는데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반장을 한번 뽑아야겠어요. 반장이 전체를 통솔하고 숙제나 과제를 주고 너무 좋겠죠, 그지? 자, 태경이가 반장이 있으면 좋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데나 빵표. 자, 이런 걸 기명투표라고 하죠.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서로 다 아는 거. 맞나요? 자, 또 봐봐요. 자, 유권자 투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10명 있어요. 후보가 4명이에요. A, B, C, D. 공약 걸죠. A. 제가 반장이 되면 숙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B. 제가 반장이 되면 수업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뭐 다 잘렸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자 A 손 들어가, B 손 들어가, C 손 들어가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기명 투표죠. 이게 뭐냐? 이게 중복 순열이에요. 10명의 유권자가 자 네가 누구 뽑을래? A, B, C, D. 너 누구? A, B, C, D, A, B, C, D 네 가지씩이죠. 그래서 뭐야? 4의 10점. 근데 무기명 자 쪽지를 줄 테니까 적어내라. A냐 B냐 C냐 D냐 기권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가 나와요? A, B, C, D가 있는데 우리가 총 10명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랑 투표를 해서 10표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 얘가 4표, 얘가 2표, 얘가 2표, 얘가 2표 뭐 몰표? 뭐 빵빵빵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해됩니까? 네, 이게 바로 중복조합. 왜? 생각해보세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해서 10번 선택을 한 거지. 중복조합 4의 70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따라오실게요.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도 당연히 이해가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순서상. 자, X, Y, Z, W는 0 이상의 정수인데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10을 만족하는 순서상이 됐습니다.
어때요? 0 이상의 정수인데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세면 뭐 10, 0, 0, 0, 9, 1, 0, 0, 8, 2, 0, 0, 8, 1, 1, 0, 막 등등 막 나오죠. 뭐야? 이거죠. 중복조합 4H 순서상 구하기가 중복조합.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네 번째. 자, 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고 제일 헷갈리는 거. 같은 공 10개를 서로 다른 네 바구니에 넣는 경우. 네, 눈치챘겠지만 이게 중복조합 4H10. 지금 다 4H10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공 10개를 서로 다른 네 바구니에 넣는 경우의 수는 왜 4H10이냐?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해보세요.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됩니다. 공 10개 들어요. 바구니가 여기 있어요. 삼성을 A, B, C, D 이렇게. 첫 번째 공을 넣어요. 어디다 넣을까? A. 두 번째를 넣어요. 어디다 넣을까? 또 A. 세 번째는 B, C, C, D, D, A, B 있죠. 뭐라고 있죠? A, B, C, D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죠. 10번의 선택. 중복조합 4H10.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는 놈을 문제를 풀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 희한하게도 이거를 계속 해야 됩니다. 또는 막 10H4 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내뿜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를 풀다 보면 꼭 그렇게 된다고요, 학생들이. 헷갈리는 순간이 오면 이걸 떠올려요. NHR은 뭐예요? 서로 다른 engagement. 10H4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 10은 같은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자꾸 헷갈려 하냐? 왜 헷갈려 할까요? 문제가 보통 원래는 이렇게 나오거든. 과일가게 4개가 있는데 10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NHR, 4H10 이게 자연스럽게 풀려요. 근데 얘는 같은 공 10개 이렇게 시작하니까 중복적으로 흔적만 나가서 10H4가 보이지. 자꾸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공을 넣는다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복조합을 잘하려면요 이거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바구니에 넣는 연습을 하면 돼요. 4일마다. 그러면 절대 안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오면 이상한 짓을 하거나 헤매긴 합니다. 매번 가르칠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체크해두고 돌파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됐어요? 자, 그 다음 다음 번째. 빨리 할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자 이거 어때요? 이게 바로 중복조합 4H10이죠. 항을 만드는 과정은요 10제곱이면 괄호가 10개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여기 A, B, C, D, 여기도 A, B, C, D 써있잖아. 그럼 여기 A, B, C, D 중에서 하나를 골라. A, 여기는 B, 여기는 A, 여기는 A. 이렇게 10개를 골라서 다 곱했을 때 하나의 항이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해서 10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복조합 4H10. 이 됩니까? 네. 여기까지 가능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의 다 했어요. 6번. 자, 함수에 있습니다. 집합 X가 ABC고요. ABCD. 집합 Y는 1, 2, 3, 4, 5, 6, 7, 8, 9, 10. 자, 근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 6-1번 FA FB, FC, FD를 만족하는 함수입니다. 자, 몇 가지죠? 1번 몇 가지고? 2번 FA, FB,
지금 이제 함수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A, B, C, D에서 1부터 10까지 있는데 선택을 하는 거죠. 대응관계. 정의역이 총 4개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4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 4개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 뭐야? 대소가 정해져 있어요. 대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진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10개 중에 뭐예요? 4개를 뽑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4개를 뽑아. 3, 5, 7, 8이 뽑히면 어떻게 돼요? 얘가 8, 7, 5, 3 이렇게 다 정해져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지?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복해서 뽑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지. 그럼 이때는 자 중복조합 뭐가 됩니까? 이거는 10H4예요. 4H10이 아니라. 맞죠? 썸다는 10개 중에 중복해서 4개 뽑아야 돼요. 맞아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못 따라오면 곤란한데? 자 여기서 6-3 풀어갑니다. FA, FB, FC, FD. 자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번에. 이건 어떻게 풀까요? 등호가 없으면 그냥 조합으로 뽑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호가 있으면 같은 걸 뽑아야 되니까 중복 조합으로 뽑으면 돼요. 근데 등호가 있다가 없다가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한 방에 풀 수가 없고 경우를 나눠야만 돼요. 이거를 한국말로 읽으면 뭐예요? 못 읽어요? 뭐라고 읽어? 크거나 같다라고. 크거나가 뭐야? 크거나, 크거 5월은 경우를 나누는 거죠, 합치. 그러니까 얘가 클 때와 같을 때로 나눠서 풀려. 얘가 클 때는 뭐야? 1번이네. 또 같을 때는 얘가 같아. 자, 같으면 생각해봐. 같으면 하나잖아. 그럼 3개가 이렇게 돼. 그럼 뭐야? 10.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게 중복조합의 다 기초 문제이면서 배경 지식 문제. 이 정도는 알아야 중복조합을 이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끝나가고 있는 상태가 자. 그럼 안 된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 잠깐 쉬어요. 그래요.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들어가 있고.